안녕하세요. 자, 한 동네의 미래를 두고 정말 다른 두 개의 개발 계획이 꽝 하고 부딪힌다면 어떻게 될까요? 오늘 우리가 살펴볼 건 바로 이겁니다. 민간의 속도와 공공의 계획이 정면으로 충돌했을 때 법은 과연 누구의 편에 섰는지 명쾌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네, 바로 이 두 계획이 이번 갈등의 핵심인데요. 주민들이 직접 나선 민간 주택 사업, 그리고 정부가 주도하는 거대한 공공재개발, 이 둘이 같은 땅을 두고 맞붙은 거죠. 과연 법은 이 싸움에서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? 이야기의 시작은 사실 꽤나 소박했습니다. 조합원 모집을 시작한 거죠. 그런데 바로 그 지역이 얼마 안 가서 정부의 거대한 재개발 정비 구역으로 묶이게 됩니다. 심지어 게임의 규칙을 통째로 바꾸는 새로운 법까지 시행되죠. 평범했던 개발 사업이 순식간에 아주 복잡한 법적 분쟁으로 커져버린 겁니다. 자, 그럼 이 갈등의 한가운데 그 핵에는 뭐가 있었을까요? 그건 바로 게임의 규칙 자체를 완전히 뒤바꿔버린 단 하나의 법 조항이었습니다. 네, 바로 이 조항. 이게 모든 논란의 시작이었죠. 2018년에 새로 생긴 이 규정은 한마디로 교통정리를 위한 법이었습니다. 여기저기서 막 생겨나는 개발 사업들이 서로 부딪히니까 이걸 막으려고 정부가 명확하게 선을 그어버린 거죠. 그래서 결국 이 결정적인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. 법이 생기기도 전에 우린 이미 시작했는데 그럼 계속해도 되는 거 아닐까? 아니면 이제 법이 새로 생겼으니까 무조건 멈춰야 하는 걸까?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. 이 정말 중요한 질문,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결국에는 우리나라 최고의 법률 해석 기관이죠. 법제처에서 나왔습니다. 그리고 그 답변은요, 정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아주 단호하고 명확했습니다. 법제처의 공식 답변은 아주 간단하고 명료했습니다. 안 된다. 해당 정비구역에서 조합원 모집은 금지된다. 즉시 멈춰야 한다. 이겁니다. 이 결정의 효과는 그야말로 즉각적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우린 법 생기기 전부터 했는데 이런 주장은 전혀 통하지 않았고요. 어떤 예외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. 결국 조합 관계자는 물론이고 내 집 마련의 꿈에 부풀었던 사람들까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일단 멈춰야만 하는 상황이 된 거죠. 근데 법제처는 왜 이렇게까지 단호한 결론을 내렸을까요? 그냥 좀 봐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싶잖아요? 그 이유를 깊게 파고들면 정말 흥미로운 세 가지 핵심 논리가 그 안에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. 자, 이 판결의 논리를 한번 뜯어볼까요? 크게 세 단계로 볼 수 있는데요. 첫째, 법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에서 출발하고요. 둘째, 이 법이 도대체 왜 만들어졌는지 그 의도를 살피고 마지막으로 어떤 가치가 더 우선하는지를 따져보는 겁니다. 자, 그럼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보죠. 자, 첫 번째 논리는 법의 아주 기본 중의 기본 원칙입니다. 바로 신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건데요. 이게 뭐냐면요. 정말 간단해요. 법에 특별히 옛날에 시작한 건 봐준다는 예외 조항이 없는 한 새로 만들어진 법은 그 즉시 모든 상황에 적용된다는 뜻입니다. 그러니까 과거에 어땠는지는 중요하지 않다. 지금부터는 이 새로운 규칙을 따라야 한다. 바로 이겁니다. 실제로 법조항을 직접 보면요. 이게 얼마나 단호한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. 보세요. 정비구역 등에서는 조합원을 모집해서는 아니 된다. 딱 잘라 말하죠. 이건 다른 해석의 여지가 전혀 없는 아주 직접적이고 강력한 금지 조항인 겁니다. 두 번째 이유는요. 이 법이 애초에 왜 만들어졌는가 그 목적을 들여다보면 알 수 있습니다. 하나의 땅을 두고 여러 개발 사업이 경쟁하면서 생기는 혼란, 주민들 사이의 갈등, 국회에서는 바로 이런 혼란을 막기 위해서 이런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든 거였죠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, 법은 공공의 이익과 사적인 이익이 부딪혔을 때 무엇이 더 중요한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아주 명확하게 정해줍니다. 도시 전체의 미래를 보고 크게 그리는 이런 종합적인 재개발 계획이 일부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한 단일 건물 사업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, 이렇게 판단을 내린 거죠. 자, 그럼 이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좀 더 큰 그림을 한번 볼까요? 이 단 하나의 사례가요. 사실은 우리 도시가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바뀌어갈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걸 시사하고 있거든요. 그렇다면 이번 법 해석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진짜 핵심 메시지는 뭘까요? 개발자나 주민은 물론이고요. 우리 도시의 미래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신호들이 여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.
결국 이 사건은요, 단순히 한 사업의 운명을 가른 걸 넘어서서 앞으로 우리나라 도시 개발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선언한 것과 같습니다.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속도보다는 올바른 방향이 중요하고 개별적인 이익보다는 더 큰 틀의 체계적인 공공계획이 먼저다. 이 메시지를 던진 거죠. 그래서 이 사례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남깁니다. 빠르게 치고 나가는 민간 개발의 속도와 멀리 내다보는 공공계획의 안정성. 이 둘 사이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할까요? 이건 우리 도시의 미래를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함께 고민해봐야 할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.